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또 이어서 이거 평화로운 나라로 가는 길, 이 경연이라는 책에서 읽어봐서 읽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이 경연이란 조선의 제도는 그 공부를 하게끔 임금이 만든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고 조선이라는 아주 나라에서만 가능하다기보다는 이제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왕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공부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배웠던 지식을 오늘은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을 다시 오늘의 어떤 어제의 지식이니까 지금까지 배운 건 오늘 지금 당장 그 지식을 다시 살려내는 것도 하나의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왕이라는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나태해지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도구로 삼았다는 것은 굉장한 그 나라의 발전의 기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벌이 되고 돈이 많으면 편하게 살고 공부는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고 그 시험이 결과적으로는 경쟁과 그리고 내가 좋은 대학교로 가면 그만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조선시대의 경연은 임진왜란에도 그 경연이 실시됐던 것처럼 선조가 이 경연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공부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책을 읽는 이 과정에서 여기서도 이제 많은 그 광해군이나 이제 광해군 혹은 광해군 세조 그리고 연산군 이런 사람들은 조선 왕조에서 그래도 반정이 일어나거나 일어났던 왕들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반정을 일으키는 왕들의 경연의 어떤 실태를 보면은 굉장히 좀 미흡했다고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세조 같은 경우에는 경연이 아니라 왜 자기가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단종인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정통성에 대한 상당한 어떤 위배가 되죠. 그래서 경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인간의 그 명분론, 그러니까 지금의 고전에 있었던 어떤 고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간이 인간다움을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세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경연이보다는 이제 친강,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신하들 중에서도 사간원이나 홍문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몇 명의 신하들만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위주로 했다고 해요. 그만큼 자기의 전통성이 흔들리는 일을 했다면 그게 경연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가짐을 제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경연을 올바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 알 수 있고 연산군과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연을 빠지기 위해서 몸 아프다는 핑계도 많이 냈고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배울 필요가 있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하들도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왕을 설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왕들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연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한 두 명의 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인조 반정으로, 하나는 중종 반정으로 왕의 임기가 끝나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타인과 계속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과 함께 그 학문에 대한 토론으로서 나라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진 않았다. 그리고 광해군조차도 신하들의
임진왜란의 그 무기력함을 보면서 아마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란 시스템을 자기가 명확히 이해했고 그 이해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는 것은 그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선을 근간을 계속 유지하는 시스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세종 시기에는 경연이 수시로 열렸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위대한 한글이라는 것도 남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농사직설이라든지 세종이 했던 많은 업적들은 그 경연이 왜 그 당시에 왜 많이 했을 수밖에 없었나, 수시로 했을 수밖에 없었나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을 만드는 성종대가 가장 많이 경연을 했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의 법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나서 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고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계속 끊임없이 그 신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갔다는 건 그만큼 나라에 대한 기틀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종, 이룰성의 그 임금종, 그 종자를 쓰는 것만 봐도 왜 그 임금이 그토록 경국대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공부라는 것이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 스스로 오늘의 나의 어떤 지식을 살리는 데 있어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게 공부를 게을리해야 할 때도 있어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라는 것은 결국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 체력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하는지도 이 공부의 지속성을 이끄는 가장 큰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저조차도 그게 어려운 실정이에요. 하지만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 공부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착취하고 그로 인해 안락함을 얻는 인간의 어떤 문명이라는 게 자칫하면 게을러지고 부패가 되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어떤 문명권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한다면 오늘을 보다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 많은 여기에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어떤 시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눈앞에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아무래도 공부라는 걸 멀게 하게 되죠. 물론 그런 먹고 사는 과정도 하나의 공부일 수도 있어요. 장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장사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글을 알고 언어를 낳는다는 건 나의 사고적 체계를 책과 그리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배워가야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배움으로 알고 그거를 쌓아가는 과정이 과연 내가 있었느냐를 질문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이렇게 운이 좋게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는데 이거를 잃지 않고 계속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10가지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도 저만의 어떤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 프레임을 움직이는 프레임이니까 강력하겠죠. 네, 이거에 대항할 수 있는 나의 프레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책은 되게 얇거든요. 얇아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책들인데 여기에 많은 그 왕들의 어떤 경연을 피하는 예시들 그리고 경연이 왜 조선왕조에서 중요했고 인간이란 것은 왜 학을 떠나지 않아야 그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함께 계속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요.
좀 많이 느끼는 것도 있고 내가 스스로 공부해보는 과정에서 좀 더 세련된 나만의 어떤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즘 이제 또 장마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비 피해 없이 여러분 또 즐거운 비 피해 없이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